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편입 영어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노베이스라도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수능 1등급이면 편입도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이걸 몰라서 감을 못 잡더라고요. 참고로 수능 5등급 노베이스였던 제가 편입을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편입 영어, 편입학 전형에서 인서울대학교를 가려면 대부분 영어 시험을 평가합니다. 근데 왜 시험을 보는 걸까요? 편입은 다양한 학교, 학과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같은 날에 동일한 시험지를 주고 점수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편입 시험인 거죠. 참고로 대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 문제 개수 등은 다 다릅니다.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편입 영어라고 해서 특별한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라는 틀은 같지만 아무래도 대학 수준으로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더 깊고 세분화된 내용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던 수능과는 난이도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입 영어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수능에는 듣기 영역이 있죠. 하지만 편입 영어에서는 듣기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논리라는 새로운 파트가 있어요. 이 차이 하나 때문에 공부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난이도 첫 번째 단어, 편입 예시 단어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이죠. 미국 신문기사나 학술지에서 보일 법한 단어들이에요. 그만큼 단어의 수준 자체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략 수치화 시켜보면 저희가 알던 수능은 보통 영어 단어가 5,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에 비해서 편입 단어는 대략 2만 개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문법. 먼저 수능 영어는 기본 문법으로도 충분해요. 대표적으로 수일치, 수동태, 시제 정도의 난이도죠. 그리고 문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편입은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인 문법을 포함해서 가정법, 도치, 관계대명사, 분사 등 한 번 꼬아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야 돼요. 실제로 편입 영어에서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편입은 문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세 번째 논리. 편입 영어만의 독특한 파트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영희는 평소에 어떤 성격이지만 발표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하다. 첫 번째 활발한, 두 번째 소심한, 세 번째 적극적인. 이렇게 논리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보기를 넣었을 때 말은 됩니다. 근데 논리적인 구조에 맞는 정답은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논리를 2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 단문 독해, 두 번째 문장 간의 뉘앙스, 네 번째 독해. 수능보다 단어가 어렵고 문법이 복잡하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편입 영어는 문장이 길어지고 지문 자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독해는 편입 영어의 총체적인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편입 독해에서 출제되는 주제는 대학과정의 전공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의학, 철학, 심리학, 경영학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 패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국어, 비문학 파트를 영어로 바꿔 놓은 거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여기까지가 편입 영어의 특징인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모의고사 30점에서 70점까지 올리면서 깨달았던 공부법과 느낀 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해요. 공부 방법. 단어 공부는 베이스에 따라 살짝 달라지는데 수능 2등급 이상이면 바로 편입 단어로 넘어가시고요. 편입 단어장은 대표적으로 MVP나 복화바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수능 4등급 이하라면 고등학교 단어부터 먼저 외우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중요한 건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폈을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책을 여러 번 해독하면서 눈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학원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단어를 아예 몰라서 30점대가 나왔어요. 저는 노베이스라서 고등학교 단어부터 빠르게 암기를 하고 바로 편입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단어 공부는 내가 몇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법. 처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학원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문법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편입학원에 가면 노베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문장 5형식부터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알려줍니다. 실제로 영어 베이스가 있더라도 문장을 해석할 때 대략적으로 문법 구조를 파악해서 감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있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문법 공부를 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구난방으로 있던 문법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또 있어요. 문법 개념 공부는 여름까지 끝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논리와 독해를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문장 5형식도 몰랐던 노베이스라서 처음부터 흰 도화지에 새로운 개념을 쌓기에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을 자신만의 노트에 정리를 해두세요. 실제로 내가 문법 개념을 까먹었을 때 해당 부분을 보면서 바로 개념 보충이 가능해져요. 논리는 단어와 문법의 결정체예요. 문장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 근거 찾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강사분들이 이걸 케이스화 시켜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배운 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논리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석을 하니까 모든 보기를 다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 구조에 맞는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독해. 여름 이후부터 본격적인 독해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 목표는 일단 이 지문을 확실하게 읽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속도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도 자주 나오는 지문 패턴과 문제 패턴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드립다 독해 스킬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부터 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스킬들을 체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는 결국 시간 싸움이라서
내가 지문을 딱 봤을 때 몇 분을 할애해야 할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제가 처음에 독해 지문을 봤을 때 철학 지문을 보고 좀 멘붕이 왔어요. 한글말로 봐도 어려운 걸 영어로 풀라고 하니까 빡셌죠. 그래서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부터 하자. 지문의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될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트이게 되고 지문 패턴이 눈에 익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수대가 점프를 했습니다. 실전 팁 4가지. 시간 관리. 편입은 대학마다 출제되는 시험지도 다른 만큼 시험 시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대학별 시험지를 몰아서 풀면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독해 지문의 모든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 문장 위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풀고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해설지를 바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잘못한 건지 이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전에서는 내가 시간 압박 때문에 못 풀었는데 다시 와서 혼자 풀어보니까 맞는 경우죠. 이거는 경험 부족입니다. 세 번째, 대학별 경향성. 인서울대학 중에서도 단어 문법의 비중이 높은 곳이 있고요. 논리 독해의 비중이 높은 곳이 있어요. 본인의 강점을 체크해서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독해 위주의 대학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실력으로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없을 때 문제를 풀면 결국 도움도 안 되고 그 문제가 나한테 각인이 돼요. 기출문제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별 공부 시기.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편입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면 12월달, 1월달, 평균적으로는 2, 3월달에 가장 많이 시작을 해요. 초반에는 문법 공부를 하면서 중반기는 논리, 후반기는 독해 영역으로 넘어가는 스텝이죠. 그리고 10월, 11월부터는 대학별 기출문제나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참고로 단어는 처음 시작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습관처럼 회독을 돌려나가야 됩니다. 결론, 편입 영어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험도 아니에요. 제가 수능 5등급에서 시작해서 편입 합격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방향과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